안녕하세요. 흔한개발자입니다. 12월에 이벤트 당첨자 공유를 드렸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300 기어 포인트를 드렸어요. 기어 포인트는 크립토25 허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액세스 패스 연장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 참여 베스트 질문상에 선정되신 분은 겨울님인데요. 순익, 승률, 수익 팩터가 높은데 최대 손실폭이 크다면 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주셨어요. 전략 테스트를 하다 보면 승률도 매우 높고 수익 팩터도 높은데 실제 순익은 얼마 안 되고 최대 손실폭이 더 높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이미지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싶어서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 순익이 우선인가 팩터가 우선인가 최대 손실이 높으면 우선 피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에서 문의를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답변으로 쌀국님이 승률이 높은 건 그러니까 여기 승률 84.21%죠. 승률이 높은 건 짤짤이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 하지만 MDD가 그러니까 최대 손실폭이 높은 거는 해당 종목이 급락, 급등이 있을 때 전략이 그거에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보실 때 그래프가 골짜기 현상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골짜기가 최대한 없게끔 하는 게 좋고 물론 하다 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MDD가 최대한 낮게 표시되게끔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MDD를 낮추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진입 자체를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예 투입되는 자본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자본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손실폭이 줄어들겠죠. 100달러 가진 사람의 1달러 진입과 10,000달러 가진 사람의 1달러 진입이 다르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아니면 휴식 기간을 많이 늘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급격한 진입을 막고 천천히 진입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최근 진입 후 휴식을 10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더 띄엄띄엄 들어감으로써 이제 저 천천히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들어가겠죠. 15분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적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익절이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게 됐죠. 네, 이렇게 진입을 천천히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물려버리고 오랜 기간 들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단점이라고는 하지만은 자기가 더 강하게 들어가서 빨리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비중을 신중하게 들어가서 조절해서 나올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팅고님도 이렇게 순수익은 극히 낮은데 최대 손실폭이 큰 것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보통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하락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그에 맞는 전략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세팅이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제외하고 그 노력을 시세와 기회를 제대로 주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좀 더 적합하더라고요. 여기 생존자님도 순익 대비 손실폭이 너무 크다고 해주셨어요. 방금 딱 그 얘기죠. 고생은 했는데 수익이 적은 생존자님도 동일한 의견이셨고요. 여기 JW님도 전략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손실폭이 많이 높은 전략은 꺼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 손실폭이 46.1%인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본을 높이던지 아니면은 투입 비중을 작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최대 손실폭이 낮아졌는데 순익이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익 팩터는 어차피 순익하고 승률하고 최대 손실폭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연연해 하지 않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략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손실폭이 많은 전략은 보통 꺼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실현 손익의 최대 손실이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말은 청산가에 가까워져서 운이 나쁘면 강제천상도 당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안전이 최고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최대 손실폭 정도만 내 자본에 맞게끔 감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제가 예상하는 정도까지만 흔들려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시장이 내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는 게 안전한 매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스트 답변상인데요. 아까 쌀국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댓글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쌀국님이 이렇게 연구자분들과의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댓글을 잘 달아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꿀팁상 같은 경우에는
꿀팁란에 이렇게 12월 동안에 글이 없었어요. 너무 아쉽죠. 다음은 템마크2님이 이렇게 소위 기부를 해주셨는데, 단타 매니저, 피스메이커, 체이스메이커 전략 사용 중이시고, 최근에 단타 매니저를 이용해서, 단타 매니저는 최근까지 진행한 수면 캠프 분들에게 공유드렸던 전략이고요. 비공개 전략이라서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종종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체이스메이커 전략으로 일주일간 680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셨다 가지고 이렇게 수익일지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깜보님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전략 연구 글 중에서 초단타 스캘퍼 짤신 세팅이 1위를 하셨어요. 네, 생존자님이 올려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운 전략 대박 범용 세팅인데요. 일단 생존자님 세팅부터 볼게요. 생존자님 짤신 세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초단타 스캘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단타 매니저가 초단타 스캘퍼의 좀 더 쉬운 버전이에요. 초단타 스캘퍼에서는 기능적으로 상세값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설정을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허브에 상세값이 적용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입금액 부분이나 이 뒷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단타 매니저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시세 포착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차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벨 2 추세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타 매니저에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추세 추적 진입 차단을 쓰시면은 레벨 2의 추세 차단 기능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 매니저가 조금 더 기본값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초단타 스캘퍼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꿀팁 선정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더 선정을 했고요. 행운 대박 범용 세팅이고요. 허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 값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허브에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허브에서 실전 전략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행운을 빌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 3.2가 있고요. 여기 행운을 빌어요 버전 5 버전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응원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략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혜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제 여기 링크, 카페 게시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사항 확인해 보시고 전략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재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마련한 이벤트니까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면서 혜택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면 단타 캠프 관련해서 새해 운영되는 것들은 요즘에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수면 단타 캠프의 운영 기획을 아직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1, 2, 3회처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운영의 방안을 바꿔서 할 건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새해에도 이벤트는 계속 할 거고요. 다른 분들 매매 일지 이렇게 올리시는 거 같이 참여해 보시면서 참고도 하시고 자극도 받으시고 새해 준비도 하시고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매매로 꾸준한 우상향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